안녕하세요. 오늘은 NCS 기반 직업 기초 역량 실무 제3강 NCS 개발 과정과 활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개발 과정에서는 NCS 개념, NCS의 구성 요소, NCS의 개발 단위, NCS 개발 절차, NCS 개발 현황 이렇게 5가지를 중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NCS 활용에 대해서 그 분야를 3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교육 분야에서 활용에 대한 내용, 둘째는 기업에서 활용하는 분야, 세 번째는 자격에서의 활용에 대한 이렇게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NCS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적으로 NCS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NCS는 특정 직무 단순 정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능력 중심으로 개혁하며 교육기관에서는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에서는 신입 직원 교육을 하고 기존적인 경력을 개발하고 객관적 직무평가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훈련, 채용, 인사체계 혁신을 이끌어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먼저 NCS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CS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NCS란 실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인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산업 부문별 또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NCS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NCS 개발로 인하여서 활용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산업 현장에 맞게 교육 과정을 재정비하게 되었고요. 근로자는 어렸을 때부터 직무 정보 취득해서 직무 설계에 활용하게 하고요. 기업은 채용 기준을 확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NCS 개발의 초점을 보면은 업무의 과정보다는 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능력의 양보다는 능력의 질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NCS 개발 과정에서 두 번째, 첫째는 개념이고 두 번째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NCS 개발 단위는 3분류가 기준이 됩니다. 3분류 하나당 10개의 능력 단위가 개발이 되고요. 또 현재까지 총 797개의 새 분류가 개발되었고 8,250개의 능력 단위가 개발되었습니다. NCS는 새 분류별로 환경 분석 정보, 직무 수행 관련 정보, 또 활용 패키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 분석 정보에서는 노동시장 분석, 교육 훈련 현황 분석, 자격 현황 분석, 해외 사례 분석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시장 분석에서는 산업 현장 직무 능력 수준을 두고요. 또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또 인력 배출 현황, 직업 정보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교육 훈련 현황 분석에서는 교육 훈련 기관 현황, 또 관련 학과 교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격 현황 분석에서는 국가 기술 자격 현황과 국가 자격 현황과 공인 민간 자격 현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는 직무 능력을 분석하고요. 또 경력 개발 경로를 구성하는 데 분석하게 됩니다. NCS 세 분류에 해당되는 두 번째는 직무 표준 정보입니다. 직무, 즉 세 분류는 능력 단위 1에서 능력 단위 요소로 그리고 수행 중거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단위 요소는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으로 이어지고요. 수행 중거는 지식, 기술, 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NCS 세 분류별로 활용 패키지에 대해서는 평생 경력 개발 경로, 훈련 기준, 출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평생 경력 개발 경로에서는 평생 경력 개발 경로를 모형을 하고 만들고 직무 기술서,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자가 진단 도구들을 모형을 만들죠. 여기에 평생 경력 개발 경로 모형은 경력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루트까지를 제시하고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경력 개발 경로를 제시합니다. 평생 경력 개발 경로 모형을 통해서 근로자는 자신만의 경력 개발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기업도 기업에 맞는 사내 경력 개발로 설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무기술서에서는 기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업무 분담 정도의 직무기술서만 존재합니다. 구체적이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NCS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중견, 중소기업 인사관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직무 관련해 명확한 지침이 있는 곳과 그러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곳은 작업 능률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NCS 직무기술서를 통해서는 그러한 직무 관련해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에서는 그동안 기업에서 채용할 때에 그 분야에 적합한지 여부의 판단 근거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학력이라든가 토익 점수 등 스펙을 의존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용 후에 직무 재교육이 필요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NCS 중심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실제 그 분야의 직무 능력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가진단 도구에서 보면은 자가진단 도구로서 자신의 능력이 채용 기준에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채용을 위해서 무조건 스펙을 쌓습니다. 무분별하게 또 지원합니다. 그러다가 입사했는데 입사 후에 불만족이 커갑니다. 그래서 이직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NCS 중심한 채용 공고문에는 직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NCS는 채용 공고문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그 일에 적합한지를 자가 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경력 설계를 가능하도록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훈련 기준에서는 훈련이 준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데요. 능력 단위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시설, 장비, 교사 요건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제 기준에서는 국가 기술 자격 등 시험을 볼 때에 공개되는 시험 범위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교과서 이론 중심 출제 기준이 NCS를 통해서 현장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NCS 개발과 동시에 활용 패키지를 제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NCS 개발 과정에서 세 번째, NCS 개발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 NCS의 개발 단위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 분류가 중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마지막 세 분류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이 세 분류 기준은 한국 고용직업분류와 NCS 대분류 체계와 매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에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죠. 한국 고용직업분류를 보면은 24개의 중분류, NCS 대분류 24개가 서로 매핑, 즉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세 분류당 10개씩 총 8,250개의 능력 단위가 개발되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은 특정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 지식, 기술, 소양, 태도, 이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CS 개발 과정의 네 번째를 NCS 개발 절차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NCS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고용부와 공단에서 시작했고요. 둘째는 WG 심의위원회 구성됩니다. 관계부처, 즉 고용부와 함께 심의위원이 구성되고, 세 번째는 개발기관이 선정되고 개발진이 구성됩니다. 이걸 WG 심의위원회죠. 네 번째는 NCS 개발 교육합니다. 공단에서 또 개발진이 같이 교육하죠. 다섯 번째는 착수보고회를 갖습니다. 개발기관과 WG 심의위원회에서 시작하죠. 여섯 번째는 NCS를 개발합니다. 개발진은 1차, 2차 워킹샵을 통해서 개발하게 되죠. 일곱 번째는 1차 파이로트 테스트, 대표 기업 10개에서 20개가 참여하죠. 여덟 번째는 중간 보고회를 갖습니다. 개발기관과 WG 심의위원회에서 시작하죠. 아홉 번째는 NCS 활용 패키지를 개발합니다. 개발진에서 하고요. 열 번째는 2차 파이로트 테스트를 합니다. 이때는 좀 기업 범위를 넓혀서 30개에서 50개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심의 및 고시, 즉 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심의위원은 소분류 단위로, WG 개발진은 세 분류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NCS는 산업 현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기관은 학교가 아닌 산업별 협의체 ISC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NCS 능력 단위 하나를 개발할 때에 현장 전문가는 7명, 교육 전문가는 3명, 자격 전문가는 1명이 투입이 됩니다. 여기서 퍼실리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퍼실리데이터는
NCS 능력 단위를 개발할 때 각자의 의견을 조율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퍼실리데이터는 NCS의 질을 좌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NCS 개발 과정에서 다섯 번째, NCS 개발 현황을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3년 동안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2013년에는 개발 물량이 240개였고요. 용역 기관은 한국철강협회 등 41개 기업이었고요. 개발 인원은 연인원 62,500명이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6월부터 12월이었습니다. 2014년에 개발 물량은 557개였습니다. 신규 288개, 보완한 게 269개였습니다. 용역 기관은 한국기계산업협회에서 중심하고 11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개발 인원은 연인원 11만 2,729명이 투입됩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의 개발 현황을 보면은 산업 현장의 수요 및 NCS 추가 필요성을 제기로 신규 50개가 직무 개발되었습니다. 개발 주관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분류 15개, 중분류 11개, 소분류 13개, 세분류 18개가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산업별 인력자원개발심의위원회 ISC는 대분류 15개, 중분류 8개, 소분류 11개, 세분류 22개로 이렇게 개발된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NCS 개발 과정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념, 두 번째 구성 요소, 세 번째 개발 단위, 네 번째 개발 절차, 다섯 번째 개발 현황,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NCS 활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활용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 훈련, 활용. 두 번째는 기업에서의 활용. 세 번째는 자격에서의 활용. 이렇게 NCS가 활용되어지는 범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훈련,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NCS의 활용 범위는 기업체, 훈련기관, 검정기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체에서는 현장 수용에 기반한 인력 채용, 인사관리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경력 개발과 일학습 병영제 프로그램이 개발되게 되는 것이죠. 훈련기관에서는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요. 교수 계획, 매체 및 교재를 개발하고요. 그리고 학습 모듈을 개발합니다. 학습 모듈이란 NCS 능력 단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든 교재 형태의 콘텐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NCS 활용 범위 중에서 검정기관을 보면은 자격 종목을 신설하죠. SC 또 등급 재설계를 합니다. 출제 기준을 제정하고 또 개정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및 NCS 기반 자격 개편을 합니다. 이렇게 NCS 활용 범위가 기업체, 훈련기관, 검정기관에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훈련 활용에서 직업 교육훈련에서의 NCS 활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직업 교육 훈련에서의 NCS 활용을 보면은 일자리, 또 현장 실무, 심사 체계, 훈련비 이렇게 네 가지의 분야에서 볼 수 있는데, 일자리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개편이 되고요. NCS 기반 특성화 고등학교나 그 교육 과정 및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 실무에서는 현장 실무 중심의 직업 훈련을 개편하고요. NCS 기반 훈련 교사를 양성하고 공공 민간 직업 훈련 NCS 과정을 개편하게 됩니다. 심사 체계에서는 NCS 기반 과정 심사 체계를 개편하고요. 또 사업별 과정 심사 체계에서 일원화된 NCS 기반 심사 체계를 갖게 됩니다. 훈련비에서는 NCS 기반 훈련비 단기 체계로 개편이 되고 직능 수준을 고려한 훈련비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단기 체제 개편 인력 수급이 해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NCS 활용 범위에서 세 번째는 직업 교육에서의 NCS 활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업 교육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NCS에서 또 학습 모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NCS에서 능력 단위를 능력 단위 1, 능력 단위 2, 능력 단위 3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능력 단위 기술서는 수행 준거, 지식, 기술, 태도, 즉 안전과 내용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적용 범위 및 직업 상황을 고려 사항으로 또 자료 및 관련 서류, 장비 및 도구들을 살피게 되고요. 평가 지침은 평가 방법, 평가 시의 고려 사항들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 모듈에서는 NCS 학습 모듈은 NCS 능력 단위 교수 또 학습 자료를 말하는데요.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또 훈련기관 등에서 NCS 기반 교육 과정을 용이하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NCS 활용 범위에서 네 번째 그 직업 훈련, 교육 훈련 한항에서 보면 NCS 교육 훈련 활용에서 네 번째 직업 훈련에서 NCS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이 직업 훈련 활용에서는 NCS 기반 학교 교육 과정, 또 학교 혹은 지역 사회 인력 양성, 또 NCS 기반 훈련 기준, NCS 체계적 개발과 활용, 또 NCS 기반 수준별 훈련 과정 편성,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먼저 NCS 기반 학교 교육 과정을 보겠습니다.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를 교육 훈련의 목표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 요소 및 능력 단위 수행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학교 혹은 지역사회 인력 양성에서는 수요를 조사하고 학과 즉 계열을 구조화하고 목표와 코스를 설계하고 그리고 NCS 매핑의 형태로 메커니즘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NCS 기반 훈련 기준 2일 훈련 기준 훈련 과정을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현장 중심의 훈련 실시를 위해서 NCS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NCS 기반 훈련 기준을 개발하여 훈련 과정 편성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NCS 기반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NCS 기반 훈련 기준은
현장 수요에 부합하고 일과 직업 교육 또 훈련과 자격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NCS를 활용하여서 개발한 훈련 기준으로 훈련 직종명 또 과정 과목명 단순명 학습 내용 등 주요 항목을 NCS와 연계되도록 설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NCS의 체계적인 개발과 활용을 통해서 산업 현장, 직무 분류 및 수준을 설정하고요. 분류 체계와 수준 체계는 NCS에 기반한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훈련 직종과 훈련생을 선정하고 기초 정보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NCS 기반 수준별 훈련 과정 편성안을 보면은 기계 설계 직종의 신규 구직자 수준 훈련 과정을 편성하는 한 예시를 보면은요, 그 입직자 수준을 4수준으로 설정을 하여서 최상의 수준인 설계 도서 작성하고 또 과정과 과목의 모든 그 과목들을 선택하여서 훈련 과정을 편성하게 하는 그러한 수준이 4수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계 설계 직종의 재직자 수준 훈련 과정을 편성하는 예를 들어보면은 제품을 개발 기획하고 기계 영업 전략을 세우고 이러한 과정 과목에 대해서 직무 경험이 있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 과정을 편성하여서 진행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6수준에 해당하는 상당히 고급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NCS 활용 범위 중에서 5번째 교육 활용 분야에서 보면은 직업 훈련 과정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 훈련 과정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는 현행 교육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기업에서의 기업 활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행 교육 과정을 보면은 분야에서 보면 산업 분류와 차이가 있는 계열 분류 체계, 예를 들어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 해운, 가사, 실업 이런 분야를 볼 수 있겠고요. 교과 및 교육 과정을 보면은 계열별 필수 과목, 공통 선택 과목, 기준 학과별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요. 과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아직까지 산업 현장의 요구가 교육 내용으로 충분히 반영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인정 교과서가 개발되어 보편화된 교육에 용이하도록 해야 되고 산업 현장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체계를 또 보면은요, 필수 선택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학습자 수준별 학습이나 다른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운영 등에 있어서 유연성이 낮은 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교육 과정과 자격 체계와의 실제적인 연계가 바로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미흡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NCS 기반한 교육 과정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그 분야를 보면은 기업 현장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산업 분류에 따른 분류 체계 24개의 대분류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 및 교육 과정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단위 요소와 함께 실무 능력 요소와 또 실무 능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실험 실습 기자재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교육 훈련 운영에 유리하게 되어 있었고요. 모듈 교재 개발을 통해서 NCS를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용이하게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체계에서 보면은 모든 교육 훈련 기관의 능력 단위가 동일한 내용 수준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교육 훈련 기관 간의 연계가 유용하게 됐습니다. 모듈식 운영을 통하여 수준별 개별화된 유연한 교육 훈련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능력 단위 이수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어서 학습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 기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NCS 기반 교육 과정은 일반 교육 과정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 활용을 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NCS 활용 범위를 보니까요. 기업체에서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 채용, 인사 관리가 기준이 되고요. 근로자 경력 개발, 또 일 학습 병행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훈련 기관에서는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이 개발되었고요. 교수 계획, 매체 및 교재가 개발되고 학습 모듈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검정 기관에서는 자격 종목이 신설되고 등급이 재설계되었습니다. 출제 기준이 제정되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또는 신자격제도가 운영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신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NCS를 기반한 그 수준 1수준부터 8수준으로 자격 종목이 재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NCS 활용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에서 NCS 활용 효과 첫째는 근로자 역량 관리입니다. NCS를 기반한 평생 경력 개발 경로를 활용하고 근로자의 경력 경로를 설계하게 되고요. NCS 기반 수준별 훈련 프로그램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또 기업 지출 비용에 있어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에 해당 직무 책임자 채용이 가능하여 재교육 비용이 감소되고요. NCS 기반의 과학적 인사관리 실현으로 인하여서 근로자 만족도가 향상되고 그래서 이직률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에서 NCS 활용 효과는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무분별한 스펙 쌓는 일이 적어졌고요. 기업 지출 비용이 절감되어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하는데 단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업에서 NCS 활용 유형을 살펴보면은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까지 볼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NCS 활용 유형 1유형은 뭐냐? 채용입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NCS 기반 채용 도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 시에 직무 설명 자료, 서류 전형, 필기 및 면접 전형을 통해서 일을 잘하는 능력,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직업 기초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평가하여서 능력
중심 채용을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형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활용 유형 두 번째는 재직자 훈련입니다. NCS 활용 패키지의 평생 경력 개발 경로를 기반으로 기업 여건에 맞는 사내 경력 개발 경로 및 근로자의 체계적인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이수 체계를 개발하여서 NCS 기반의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장 중심의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재직자 재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죠. 유형 3번에서는 배치 및 승진입니다. 직무 중심의 사내 경력 개발 경로에 따른 재직자 훈련과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를 근로자의 배치 승진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인재에 대한 회사의 기대와 또 근로자 역량 간 불일치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유형 3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업에서 NCS 활용 유형 네 번째 유형은 임금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관리직 중심의 임금 체계를 NCS에 따른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급비 구조로 재설계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종합 활용입니다. NCS 기반의 재직자 훈련, 또 평가 등, 또 대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NCS를 통해서 일학습 병영제의 내용을 보면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국정과제 추진이죠. 직업교육 훈련 및 자격 제도를 현장에 맞게 혁신하고 기업의 능력 중심 인사 관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도까지도 전체 NCS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금년에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활용하고 확산되어지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일학습 병영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CS 활용 확산, 즉 쟁점 분야를 두 가지를 보면은 NCS를 통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은 개발 추진 이후에 교육 훈련, 자격 및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NCS 활용 확산의 쟁점 분야는 기업이고 지역 또 산업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NCS 활용 범위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자격에서의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NCS 활용 범위입니다. 자격에서 활용 범위입니다. 기업체에서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 채용, 인사 관리 기준을 갖게 되었고요. 근로자 경력 개발, 또 일학습 병영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훈련 기관에서는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이 개발되고요. 교수 계획, 매체 및 교재가 개발되고요. 학습 모듈이 개발되었습니다. 검정기관에서는 자격 종목이 신설되고요. 등급이 재설계되었습니다. 출제 기준이 제정되고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및 NCS 기반 자격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NCS 기반 자격 체계 개편 방향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국가 역량 체계, 즉 NQF라고 그러는데 이걸 능력 중심 사회라고 말하는데요. 이 국가 역량 체계를 통한
일, 교육 훈련, 자격이 연계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장기 NCS 기반 자격 제도 간의 연계가 운영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가기술 자격 검정형 출제 기준 정비 평가 방법이 개편되었고요. 일학습 병영제 도제 자격이 실시되고요. 개별 법령 국가 자격 분야별 개편이 추진되었고요. 경력 인정 자격 근로자의 현장 경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졌고요. 민간 자격 즉 국가 공인 심사 시에 우대 과정 평가형 공인 민간 자격 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 개발 기반하여서 자격 종목이 설계되고요. 산업 현장에서의 일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개발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격에서의 활용을 보면은 NCS 기반 검정형 자격 분야를 보겠습니다. 이 NCS 기반 검정형 자격을 보면은 첫째는 NCS 기반 출제 기준 개편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NCS 기반 평가 방법 개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NCS를 기반한 출제 기준 개편을 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요. 2015년 진행 상황을 보면은 공단 시행 399종목 중에 269종목이 출제 기준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NCS를 반영한 출제 기준이 개편이 되었고 필기는 관련 NCS 능력 단위 중에 지식 기술 내용 핵심 키워드가 반영되고 실기는 능력 단위 요소를 기준으로 종목별 반영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NCS를 기반한 평가 방법이 개편되었는데요. 현황을 보면은 국가기술 자격 법령에 따라서 종목별 평가는 필기시험, 객관식 사지 택일형과 실기시험, 작업형으로 구분하여서 평가를 했고요. 추진 방향을 보면은 NCS를 기반한 평가 방식이 개편되는 기본 방향을 보면은 출제 기준이 정비되어서 종목별 평가 방법으로 개편되고 시험 문제가 준비되고 시설, 장비가 확보되고 또 검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보면은 평가 방법은 검토 종목 수가 399종목이었고요. 2014년에는 39종목, 2015년에는 51종목, 2016년도에는 209종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자격에서의 활용 중에 네 번째는 NCS를 기반한 과정평가형 자격을 보겠습니다. NCS를 기반한 자격 평가형 보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기술 자격의 운영체계, 또 하나는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절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에서 국가기술 자격의 운영체계를 보면은 현행 검정형을 보면은 대상자, 원서 접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자격증 교부, 그리고 추진 방향은 검정형, 과정형입니다. 대상자가 중심에 봤을 때 이 원서 접수, 교육, 훈련, 과정 입학, 필기시험, NCS 기반한 교육, 훈련 이수, 실기시험,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그리고 자격증을 교부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절차에서는 첫째, 산업 현장에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개발하고, 둘째, 이것을 적용 대상 자격 종목을 선정하고, 셋째, 종목별 편성 기준을 개발하고 대상 기관을 모집하고 공고하고요. 네 번째, 인적 물적 요건, 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다섯 번째, 교육 훈련 과정을 심사하고, 여섯째, 과목 훈련 실시하고 능력 단위별로 내부를 평가하고, 일곱째는 외부 평가를 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 합격한 분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격에서의 NCS 활용을 보면 다섯 번째로는 일학습 병행 자격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NCS 기반 일학습 병행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폴리텍 대학을 통해서 NCS를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개발을 기준하여서 필수 능력 단위의 훈련을 하게 되고, 해당 신직업 자격 종목의 필수 능력 단위 전체를 반영하여서 필수 능력 단위 훈련 시간을 최소 훈련 시간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적 능력 단위의 훈련 시간이 또 있는데요. 신직업 자격 직종의 선택 능력 단위를 포함하여서 개발된 NCS 세 분류 전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특화 직무 훈련 시간을 보면은 기업 특화 직무는 신자격 수준별 최소 시간을 충족한 상태에서 기업 직무 분석 결과에다가 알파로 편성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의 NCS 활용 중에 여섯 번째는 NCS를 기반한 경력 인정형 자격제도, 즉 경력을 어떻게 인정하나 하는 이 과정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개별 법령에 따라서 건설 또 SW, 정보통신 등에서 분야별 경력 관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을 통한 경력의 체계적인 인정 방안이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NCS 기반 경력 인정형 자격 도입 방안을 보면은 검정형은 NCS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실기시험 과목을 만들고요. 과정평가형에서는 교육훈련 과정 편성 기준이 NCS 능력 단위로 되어 있는 자격에 한해서 현장 경력 인정 적용하게 되고 검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의 그 NCS 활용 중에 일곱 번째는 그 자격 개편 과정입니다. 개별법에 의한 국가 자격에서 NCS 활용을 보면은 현황을 보니까 국가 전문 자격 출제 시행 및 채점 업무를 개별 법령에 따라서 주무부 장관이 공단에 위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NCS를 기반한 경력 인정형 자격 도입을 방안을 보면은 종목별 개발 법령에서 정해진 시험 과목을 토대로 공단에서 출제 범위 및 주요 영역을 도출하여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NCS를 기반한 자격 개편안을 살펴보면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수준, NCS 이 체계를 보면은 8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수준부터 5수준의 자격
종목부터 설계하고 그리고 6수준부터 8수준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는 과정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신자격 설계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자격 설계 방향을 8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수준은 미숙련공, 2수준은 반숙련공, 3수준은 숙련공, 4수준은 작업 감독자, 5수준은 준 전문가, 6수준은 전문가, 7수준은 설계 관리자, 8수준은 총괄 책임자, 이렇게 수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은요, 1수준의 미숙련공, 2수준 반숙련공, 3수준 숙련공, 4수준 작업 감독, 5수준 준 전문가, 이런 식으로 추진 방향을 세울 수 있겠고요. 최종 목표는 1수준부터 8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1수준의 미숙련공부터 시작하여서 반숙련공, 숙련공, 작업 감독, 준 전문가, 설계 관리, 총괄 책임자, 이렇게 가는 게 최종 목표, 1수준부터 8수준까지 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NCS를 기반한 자격 개편 현황을 한번 보면은 그 첫째 운영 현황을 보니까요, NCS를 기반으로 자격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설계를 출제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채용하고 승진과 연계하는 자격 제도입니다. 자격의 크기를 보면은 기존 국가 자격, 기술 자격에서 개별 직무 또는 학과 단위로, 또 NCS를 기반한 자격 개편에서 노동시장 고용 단위를 볼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기존 국가 기술 자격에서 공급자 중심, NCS를 기반한 자격 개편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평가 방식에서도 기존 국가 기술 자격에서는 전 종목 대상 동일한 평가 방식을 운영하는 반면에 NCS 기반 자격 개편에서는 NCS 기반한 평가 방식으로 다양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가 내용에 있어서도 국가 기술 그 기존 국가 기술 자격에서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고 하면은 NCS를 기반한 자격 개편에서는 현장의 일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또 개발 현안 및 설계 기준을 보겠습니다. 2014년 말까지 NCS 24개 대분류 중에서 7개 분야 269종목이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2015년 말까지는 17개 대분류 또 303종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레벨을 보면은요, 이 레벨에서는 이 개발 현황으로 가는 레벨을 의미하는데요, 600시간을 교육하게 되고요, 3레벨을 올라가면 또 600시간, 4레벨에 갈 때에는 800시간, 5레벨에 갈 때에도 800시간, 이렇게 시간을 교육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NCS를 기반한 자격 개편 절차를 중심으로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NCS를 기반한 자격 개편 절차는 4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첫째는 직업조사, 둘째는 국가직무 능력 표준 신청, 세 번째는 자격 체계 설계, 네 번째는 자격 내용 설계, 이렇게 4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직업조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KCO 직업 세 분류 기준으로 조사해서 직업의 종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선정된 직업이 관련 기업에서의 인력 수요가 높은 그 작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신청을 보면은 자격을 개발하고자 하는 산업과 연관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산업 현장의 작업을 고려하여서 직업별로 세 분류 및 능력 단위로 선정한다 하는 것이죠. 가장 구체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격 체계 설계입니다. 직업별로 평생 경력 개발 경로를 분석하는 것이죠. NCS 활용 패키지 개발 내용이지요. 평생 경력 개발 경로에 따라서 직업별로 자격명, 자격 작품을 결정하고 산업 현장에서 승진 또는 직급 체계에 따라서 자격 등급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내용 설계입니다. 자격 등급, 자격 종목별로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훈련 시간을 선정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직무, 즉 능력 단위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 능력 단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기준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고 또 자료방에 제가 강의한 이 강의안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서 NCS 개발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NC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교육 분야, 기업 분야, 자격 분야에서의 그 활용된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것으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